안녕하세요. 예비 광성고 학생 학부모님 여러분. 저는 김태양 선생이고 썬킴 선생이라고 하고요. 이 마포에서 약 10년 동안 뭐 광성고 아니면 뭐 배문고, 한일고, 일반 남고를 대상으로 쭉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온 선생님이고요. 이번에 제가 JK 영어 국어학원에서 광성고를 다시 맡게 되어서 그 앞으로 지금 광성고에 입학할 특히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시험 가이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듣고 대비를 하면은 그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요새는 내신이 그 영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진화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유형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광성고다 뭐 아니면 서울여고다 아니면 뭐 한일고다에 따라서 일반고의 영어 유형 특성이 있지만 그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역사적인 근거는 있지만 꼭 그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장 최근 기출로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여기 시험 문제가 광성과 이런 추세로 나왔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대비는 하지만 기존의 선생님들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유형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인지하면서 응용력을 우리 키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기 광성고 영어 시험 범위부터 보면은 시험 범위는 좀 학교마다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일단은 영어 원으로 시작하는 교과서 2개, 뭐 아주 노멀하죠. 그 다음에 그 올림포스 독해 기본 1인데, 이 책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특히 저희 마포 지역에서는 이게 선생님들끼리 약속을 했나 이 올림포스 독해 기본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예전에는 환일고 교재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배문고 교재이기도 했다가 배문고에서 수능 특강 라이트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번에 광성고에서 올림포스 독해 기본을 최근에 채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한 1년에서 2년 정도 전에. 그래서 이 올림포스 독해 기본 교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을 하자면 이 교재는 한 난이도는 보통 그 2학년 정도, 그 3학년 난이도 올라가는 게 그 고3 한 3월 정도 되는 게 뒤에 장문 독해에서 조금 어려운 구문들이나 그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올림포스 독해 기본 1은 고2 정도의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 조금 고1이나 고1 모의고사를 푸는 거나 전에 영어 공부에 관심이 있어서 그냥 기존에 우리 중학교 때 하던 내신 대비에서 조금 더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면 입학하면서 수능 대비도 하면서 그다음에 내신 대비를 같이 겸하면서 영어 응용력을 키우기에는 굉장히 좋은 교재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4과에서 5과 정도 들어가요. 지문으로 치면은 보통 한 단원의 지문이 4개 정도니까 뭐 16개에서 20개 범위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배문고나 환일고에 비해서 범위는 훨씬 적지만 이제 제가 뒤에 소개를 하겠지만 실제 패러프레이즈나 아니면은 그 어휘 문제나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 구성을 보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이제 중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하면 우리가 보통 암기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문장들이 똑같이 외운 대로 중학교 때처럼 그렇게 안 나옵니다. 기존의 내공이 쌓여야 새로운 문장을 봐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해석을 한 다음에 추론까지 어느 정도 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영어력을 평소에 많이 좀 쌓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수능 공부를 조금 체계적으로 해놓는 게 내신 대비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그 평균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린 부분이다. 고2 3월에서 6월 정도 수준이기에 실제 구문과 독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로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시험 대비를 하게 되면 많은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게 어떤 게 키포인트냐면 실제 학교에서 배웠던 문장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오면은 그냥 외우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알면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 학생이면 풀 수 있죠. 중학교 때처럼. 하지만 조금 뒤에 이제 제가 소개를 하겠지만 그대로 안 나옵니다. 제시문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요거를 분석을 할 때 뭐 별로 본문에 대한 변형은 없지만 본문에 대한 변형은 많지 않지만 보기는 전부 다 새롭게 구성을 하시기 때문에 절대 응용력이 없으면 풀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두 사람이 있죠. 우리가 그 생각을 맞춰야 되는 분이 출제자하고 그 다음에 이 지문을 쓴 작가하고 출제자. 우리는 출제자의 눈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지문이 그대로 나온다? 아니면 지문이 조금 변형된다?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더 의미 있는 거는 바로 보기의 구성과 문제의 유형이다. 자, 객관식 서술형은 어떠냐? 여기 기본적 수능 유형으로 객관식은 보통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주제 찾는 거, 세부사실 파악하는 거, 어법, 어휘, 지식 물어보는 거, 빈칸, 간접 쓰기,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추론. 이거는 광성고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모든 학교들이 같아요. 자, 그다음 문제 배점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의 경우에도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관식이랑 객관식이 문제에 대한 배점이 좀 고르게 구성되어 있어요. 한 일례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한 문제,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10점으로 이렇게 배점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광성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같은 경우에도 2점에서 4점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항수의 배점, 이렇게 부여낸 배점은 좀 고른 편이다.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고교 영어 내신 접근법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정보, 그 다음에 광성고 영어 시험 범위, 난이도, 그 다음에 객관식 서술형, 요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배점이 조금 고른 상태로 구성되어져 있다까지 이제 가장 초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내신 문제를 살펴보면 이거를 뭐 학생들이 대부분 보겠지만 뭐 어머님들도 보시겠죠. 어머님들도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을 좀 만나 뵀었습니다. 전에 뭐 영어 선생님 하셨던 분, 난 영어 전공이고 내가 영어를 되게 좋아하고 잘한다 뭐 이러신 분들, 좀 되게 다양들 하세요.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좀 관심 있으시면 이제 해석해 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풀어보시는 분도 제가 이렇게 흔치는 않지만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쪽이 그 올림포스 독해 기본 원문이고 이쪽이 광성고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답지를 보면은 이 글의 소재가 조금 굉장히 성의 없이 쓰여 있습니다. 이 글의 소재는 많은 사람들은 그 생존에 해로운 어떤 그런 행동을 하거나 습관을 갖고 있다. 이게 이 글의 소재라고 딱 써 있고, 실제 첫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대한 내용들이 쭉 구성이 되는데, 저희 문제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문은 그대로 내세요. 우리가 무슨 어떤 특정 자사고도 아니고 그냥 일반고인데 지문은 그대로 내시지만, 보기를 보세요. 여기 올림푸스 독해 기본 원문에는 이게 문장 삽입 형태로 나왔죠. 간접 쓰기에 문장 삽입 형태로 나왔지만, 이쪽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 1, 2, 3, 4, 5번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영어력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근데 정답은 5번인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행복이 runs out까지, 여기 없는 내용이죠. 평소에 알고 있어야 돼요. runs out이 사라지거나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이 사라지거나 고갈되는지에 대한 과정. 엄마나. 지금 여기에도 이게 직접적으로 쓰여진 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힌트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제가 행복적 화학물질의 분출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찾아요. 그럼 스퍼트 is over, 사라지는 거죠. 자, 다음 쭉 내려와서 같은 맥락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재진수를 했죠. Happy chemical spurt, 똑같은 거죠. 자, 이게 quickly metabolized. metabolized가 신진대사해서 어떻게 없애버리는 거죠. 소화시키는 거니까 이것도 사라지다. 그럼 over, 행복을 분출하는 화학물질이 사라졌어. 그 다음에 이게 또 사라졌어. 사람들이 행복감을 계속 추구하는데 이게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더 많이 행복을 찾아 더 움직이는 그런 과잉 반응을 보인다. 그럼 이거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행복감이 사라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runs out로 패러프레이즈가 된 거예요. 자, 그럼 is over, 자, 그 다음에 is metabolized가 runs out로 이어지는 그런 어휘적 추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놀랬습니다. 내신 시험인데 1학년인데 이렇게 선생님이 문제를 성의 있게 내나?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고 푸는 학생들이 전체 학생들 중에서 20%가 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어떤 내용대로 추론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다. 반드시 이러한 과정대로 풀었으면 아마 2등급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가 않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여기 지문은 그대로 내시지만 보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실제 기본적 영어력을 갖고 푸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구문 독해를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평소에 구문 독해 응용 능력을 키워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객관식 킬러 문항은 지문을 보고 응용을 할 수 있는 응용력이 필요하다. 평소에 구문 독해력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자, 앞에는 독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독해하면서 어휘적인 부분인데 굉장히 좀 센스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단 이렇게 끊어서, 자, 이쪽이 올림포스 독해 원문, 그 다음에 이쪽이 변형해서 낸 건데, 실제 저희가 중학교 때 같으면 그냥 진짜 이대로 내세요. intense, yield, 그다음 disrupt 이렇게 내셔서 똑같이 해서 찾는, 이건 거의 뭐 아메바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요새는 어떤 학교도 그렇게는 안 내요. 고등학생인데 무슨
이 영어 시험이 체육 시험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또 페이크도 있어요. 아 내가 외운 대로 풀었네. 일단 인텐스 일드. 인텐스 일드. 여기서 막 심장이 두근거려. 이게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너무 쉽다. 의심해봐야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설마 인텐스 일드 이렇게 낼까? 페이크가 있어요. 봐봐. 정답은 1번이야. 정답은 1번인데 왜냐면 인텐스가 강렬한 건데 익스트림은 보통 단어장에 극단적인이라고 써있죠. 강렬한, 극단적인 이 두 개는 거의 완전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변형이 가능한 표현이죠. 그러면은 실제 인텐스도 가능하네, 익스트림도 가능하네. 그다음에 일드가 이게 생산하다라는 뜻이에요. 생산하다? 그럼 프로듀스. 그럼 여기 프로듀스.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디스럽트가 붕괴시키다. 그럼 방해하다도 가능하겠죠. 1번. interfere가 disrupt라는 그런 뜻에 대해서 대체가 가능하다. 쌤 어떻게 disrupt랑 interfere with랑 같은 거야.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실제 부정적인 어조고 뒤에 있는 목적어를 망친다라는 의미에서는 이게 상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도 읽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은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변수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휘 추론에 대한 함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놀란 게 보통은 교과서의 어떤 본문이랑 그다음에 그 부교재의 그 지문만을 내시는데 지금 이렇게 듣기 지문으로 이렇게 이 듣기 지문이 한 두세 문제가 나오는데 듣기 스크립트를 내서 이렇게 사실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를 내는 학교는 광성고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듣기를 실제 조금 바꿔가지고 들려주고 문제를 직접 듣고 풀게 하시는데 광성고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를 이렇게 주고 사실적인 대화문의 내용을 찾은 다음에 아까 그 전에 부교재 구문 독해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내용을 찾아내는 세부사항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변별력을 갖추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나 이런 문제도 출제된다. 유형까지는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자,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앞에랑 비슷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광성 같은 경우에는 독해 문제나 세부사실 사항이 패러프레이즈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제가 소개를 하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거를 완전 영작을 해가지고 같은 의도대로 이렇게 찾아내는 뭔가 문장을 창작해가지고 만드셔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게 지금 수업은 아니지만 간단히 볼게요. 자, 요 글의 이제 주장이 여기 2번이에요. 타인의 잘못을 보고 자신을 돌아봐라. 타인이 뭔가 잘못하는 걸 보고 나도 저런 부정적인 면을 가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look first inside to see. 자, 내면을 일단 먼저 바라봐라. If you have a trace of a witch. 네가 어떤 흔적을 갖고 있는지. 그게 어떤 흔적이야? You find. 네가 발견할 수 있는 흔적.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so awful. 끔찍하다고. 다른 사람이 저런 끔찍한 부정적인 면이 있어? 그런 게 나한테도 있나? 나를 한번 돌아볼까?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빈칸 뚫려 있죠? 그런데 똑같이 안 써 있죠. 근데 본문 요 내용을 우리가 시험 대비할 때 여러 번 한글 내용을 읽어보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정상인데 그 기억에 대한 토대와 응용력을 토대로 해서 여기 정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주 잘 쓰셨어요. 영작을 정말 선생님이 잘 내셨죠. We should let their negative aspect of police. 자, 여기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리석은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이 우리가 실제 우리 스스로에게 좋은 교훈들이 되게끔 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훈 삼아서 더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슈도렉까지 써가지고 완전한 어떤 변형을 이루었죠. 정말 수준이 높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공부가 쌓인 친구들이 아니면은 이런 과정을 거의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새 제가 느끼는 거는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지역 내신 학교들의 문제가 정말로 많이 진화했다. 정말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1, 2, 3 딱 말씀드리면 결론이 이거죠. 광성은 진짜 응용 독해력이 되게 중요하다. 막무가내로 외우는 식의 어떤 그런 구석기실의 공부 방법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 깜지를 써서 외운다. 그냥 무조건 문제만 많이 풀어본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실제 여러 가지 접근을 통한 이론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다방면의 구문 독해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접근법을 정리를 좀 해서 간단히 요약을 제가 했는데 요거는 뭐 그냥 제가 앞에 얘기한 부분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구문 분석 능력 필수다. 실제 이 독해가 지문 독해가 있고 구문 독해가 있는데
이 구문 독해는 한 줄 한 줄 해석을 해서 끊어 읽기로 한 다음에 문법적 구조와 어휘를 바탕으로 한 줄 해석을 이해하면서 구문 독해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거의 다 읽어보는 거죠. 근데 지문 독해는 구문 독해가 잘 돼 있는 친구가 전체의 글을 다 보지 않고 출제자의 의도나 필자의 의도를 읽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글의 전개 방향을 예측해서 실전 수능에서 빨리 푸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신에서는 구문 독해가 되게 중요해요. 한 줄 한 줄 해석과 그 해석이 어휘가 이렇고 문법의 이런 이론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 능력이 갖춰지면 실제 광선고뿐만 아니라 1, 2학년의 이 지역 내신은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이 없어요. 구문 독해 능력 필수다.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듣기와 같은 경우는 좀 변수다. 듣기의 세부 사실을 파악하는 걸 물어보는 거. 이거를 스크립트를 이렇게 이 시험 문제에서 바로 출제한 다음에 듣기가 아니고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은 광선고만의 유일한 특징이다. 자, 그 다음에 지문과 너무 똑같은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말했죠. 중학교 체육시험이 아니라고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흥분하지 말고 이게 함정이 아닌가 차근차근 우리가 갖고 있는 영어적 지식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 좀 잠깐 볼까요? 앞에 있는 객관식은 딱 한마디로 결론 내면 응용적 구문 독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술형 같은 경우엔 배점이 좀 착하다. 2점부터 4점까지 균등하게 배점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뭐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내는 거죠. 배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6번이라고 여기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요것도 영작인데 보통은 요거를 요렇게 순서 배열하는 식의 영작을 주시는데 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깡 영작이죠. 깡 영작. 그러니까 어떤 힌트가 없어요. 진짜 그냥 본문 내용 근데 다행히 제가 답을 보니까 지문 비교를 해보니까 그 본문에 있는 걸 그대로 내셨어요. 그래서 실제 광선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별력을 두기 위해 그냥 순수하게 힌트를 주지 않은 그냥 영작도 내기 때문에 문법적 특징이 있거나 조금 키워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영작적 부분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합니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 타 학교에 비해서 있다는 거예요. 꽤 많이. 왜냐하면 이렇게 깡 영작을 주는 학교는 거의 요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힌트를 주는 배열식의 영작도 있지만 완전히 그냥 생으로 영작을 하는 이 두 문제가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약수령 문제죠. 서술하시오. 한글로 정확한 번역에 대해서 진술하는 거. 이거는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애들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전히 똑같이 쓰는 경우는 뭐 있긴 있어요. 완전히 외우는 경우에. 근데 어느 정도 조금 선생님이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얘가 해석을 했다 그러면 아마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의 전반적인 특징은 아예 그 힌트가 없이 이렇게 그냥 다 외워서 쓰는 부분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약수령의 형식. 보통 약수령도 요즘 많이 내는 추세는 아닌데 여기 이 지역에서는 배문고가 약수령의 문제를 늘 냅니다. 광선고도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오니까 서술형의 유형들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건 말씀드린 부분이다. 배점도 2점에서 4점. 특히나 서답형 1번, 4번은 이거는 작년 중간고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영어적 지식을 활용해서 푸는 거고 근데 실제 보통 보기에 힌트가 있기 때문에 번호를 쓰는 거가 아니지 접근 방식은 그냥 약수령의 객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좀 전에 제가 여기 전에 말씀드린 이쪽이 5, 6번, 5, 6, 7번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쪽은 어법적인 테마가 있거나 아니면 영작 형태의 문제를 꼭 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조금은 다는 아니고 찝어가지고 외워둬야 실제 능률을 올릴 수 있다. 자, 요거는 늘 제가 강조하는 거죠. 내용 파악에 있어서 구조적 엄밀한 해석. 이게 구문독해 응용 능력이죠. 구문독해 응용 능력. 꼼꼼한 해석은 필수이다. 자, 그래서 광선고 내신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광선고반의 저희 이제 수업과 관리는 요거는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강좌 계획서 처음에 이제 수업에 대한 어떤 모듈을 짠 다음에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도를 나가죠. 시험 대비할 때 진도를 나가는 것은 수능형의 지문 독해, 문맥 독해 수업 형식보다는 한 줄 해석과 어법 어휘적 지식에 초점을 맞춘 구문 독해 위주의 수업이 진행된다. 자, 그 다음에 전주에 수업을 한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주 월화에 학부모님들께 문자 전송. 물론 아이들에게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4번, 5번은 뭐 저희 JK, 이제 선생님이 저뿐만이 아니고 학원의 어떤 조교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제작하는 그런 팀,
다 이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반은 이제 광성고에 저희 학원이 유명해요. 학원이 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목에서 A반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금토에서 또 한 반을 선택을 해서 만약에 내가 이제 수요일에 수업을 듣는데 이때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요일에 와야 된다. 이때 수목은 같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의 유동성이 있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자, 금요일 같은 경우 요거는 B 수업. 금요일 4시, 6시에 오던가 나 원래 금요일 4시에서 6시인데 이때 무슨 중요한 일이 생겼어? 그럼 토요일 1시 반에서 3시 30분까지 수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수강을 해서 이제 시험 대비를 할 때 제가 시키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듣는 거는 물론이고 출석부터 해서 과제, 학습 태도까지 80% 이상을 좀 이행해 내셔야 효과가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뭐 학원을 뭐 이틀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빠져가지고 영상 강의도 보지도 않고 이러면은 뭐 전혀 능률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실제 80% 출결, 과제, 뭐든 내가 80%는 했나? 이거를 꼭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느낌으로 참여를 하셔야 그래도 대비하는 데 있어서 학원을 다녀서 이제 시간을 투자한 효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소개는 뭐 이렇게 뭐 아는 친구들은 다 아마 알 거고요. 워낙 이 지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학원의 특징과 이제 그 강사인 저의 특징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좀 있으면 우리 개강을 하니까 그리고 개강한 다음에도 이제 광성고 시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수업 때 왈가왈부 얘기할 필요 없이 이 영상을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서 우리 내신 대비할 때 잘 적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